반대로 자유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. 그 얘기는 어디 다 구속돼 있거나 이제 심하게 말하면 이제 구속대 같은 걸 하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약물로 이제 세데이션 그쵸. 상태로 네. 그냥 그 침상에 계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네. 경우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닥터진실의 치매 이야기의 박진호 원장입니다. 네, 이진영 원장입니다. 예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매에 관련된 Q&A 좀 더 이해가 보도록 할게요. 워낙에 질문하신 내용이 되게 많아요. 그거 관련해 가지고서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치매 요양원을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? 있다고 봅니다. 치매 요양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.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직접 가보시라 그래요. 네. 요양원에 가보셨을 때 그쪽 분위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. 환자분들이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고 자유시간에 이제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에서는 이제 강압적인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은 거죠. 그리고 환자분들 얼굴이 대부분 밝고 건강해 보이신다면 좋은 거고요. 반대로 자유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. 그 얘기는 어디 다 구속돼 있거나 이제 심하게 말하면 이제 구속대 같은 걸 하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약물로 이제 세데이션 그쵸. 상태로 네. 그냥 그 침상에 계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환자분들 얼굴이 밝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약물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환자분들이 다 힘들어 보이고 어두워 보인다면 그때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일단 기초적으로는 우리 이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 많기는 합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가족들이 결정을 하고 입소나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럼 나의 가족,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래도 좀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계시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근데 참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면 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나 입원을 하셨던 경우에 환자분들 가족들 얘기 들어보면 썩 만족스럽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쉽지가 네. 않겠죠. 그 고려돼야 되는 상황 중에도 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각과가 있는 곳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치매 환자를 보는데 필요한 유관과 정도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 외에 다른 질환, 특히 요양원에는 또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, 의사 선생님이. 그러면은 다른 뭐 기저질환이 되었던, 뭐 지속적으로 약물이 필요한 경우가 됐던, 또 새로운 질환이 생겼던 외부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외부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곳 요양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보호자라든지 보호사가 같이 따라가서 환자의 그런 절차들을 아주 가족처럼 잘 보살펴 주는지 여부. 이게 차량 제공이 되고 안 되고도 차이가 있더라고요. 예, 차량 제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시간을 내서 또 가야 하고 보호자들께 들었던 얘기긴 합니다만 뭐 이런 차량도 어렵고 와상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만 계셔야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휠체어 태우고 어디 이동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그러면 침상에 계신 채로 이제 롤러 그 베드를 가지고서는 앰뷸런스 같은 걸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요양원들의 위치가 되게 공기 좋고 물 좋은 이런 또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고려 사항들이 존재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가보시고 또 거기에 입소해 계시는 분들의 얘기 또는 입소해 계신 분들의 보호자들의 얘기를 들으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치매 요양을 선택할 때 꼭 체크해야 할 것,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유사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환자를 케어를 잘하고 그다음에 간병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집단간병 형태가 있잖아요. 집단간병 형태도 맡아야 되는 그 환자 수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좀 소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또 이거는 경비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됩니다. 그래서 본인이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경비 한도 내에서 또 요양원을 골라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다각도로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 팁 한번 드리자면요. 치매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이 서로의 의견들을 교환하는 카페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그곳에 가면 아주 생생한 정보들을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도 하시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를 쭉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좀 미리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방에서 치매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긴 그렇죠. 한데요.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치료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1차 치료 기간은 이약이 효과가 나서 어느 정도의 반응을 하실 때까지의 기간이고요. 그 이후에
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그 기간은 정말로 환자분 상태나 그 반응 속도에 따라서 6개월 정도에서부터 몇 년까지가 되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상태가 이제 빨리 좋아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줄이거나 뭐 치료 기간을 좀 띄엄띄엄 오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,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좀 더 솔직하게 좀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약을 오래 먹는 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. 이건 전부 다 전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돼야 될 상황이고요. 예상치 못하게 빨리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. 그렇죠.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시간을 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이거는 왜냐하면 뭐 약이 잘못됐다 뭐 어쩌고 하는 것 의 문제는 사실 거의 없고요.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약을 얼마나 열심히 드셔주시는지.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적정 양량이 있는데 그 양량에 모자라게 되면 아무래도 약효가 나는데 뭐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럴 때 또 환경이 또 좀 있어요. 아무래도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투병 생활을 하시는 경우에는 좀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여건 이런 것들도 확실히 작동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저희는 또 약을 좀 오래 먹어야 되다 보니까 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가 쓰는 한약 같은 경우에 청래탄 같은 경우에는 간독성에 관련 것들도 전부 다 네. 실험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간이 좋아지기까지 한다는 결과까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. 그래서 약을 오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비용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사실은 비용적인 부분에서의 뭐 부담이 크게 없다면 계속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게 정말 개인적인 이제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양을 줄여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약 자체가 무슨 영양을 다른 것을 안 좋은 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럴 만큼 좋아지셨을 때 줄여나가고 예, 그렇게 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방에서는 치매 완치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? 라고 하셨어요. 이건 살짝 우문의 느낌이 살짝 듭니다. 네. 완치는 뭐 어쨌든 완치인데 다 낮으셔야죠. 네. 네. 단어적으로 뭐 한방이기 때문에 치매 완치를 뭐 이 정도 보고 양방이니까 이 정도 보고 이러진 않습니다. 네. 이 질문을 하신 질문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그런 부분이 작동했을 것 같아요. 뭐냐면 양방에서 이제 치료가 되질 않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현상 유지를 하거나 나빠지는 시간을 좀 더 늘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다 보니 한방에서도 그냥 그렇게 시간 끌기만 하는 거냐 아니면 너희는 정말 완치라든지 치료의 개념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건데 저는 그냥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완치를 분명히 목표로 하고 있다. 그거는 뭐 굉장히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? 환자분들이 실제로 진료를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. 뭐 그냥 이 정도만이라도 그냥 계속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문을 드립니다. 왜 그러냐? 우리 치료를 목적으로 둬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더 좋아질 수 있게 해보자. 또 지금보다는 좀 낮으셔야 된다고 봐요. 그건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. 당연한 목표는 저희는 그렇게 잡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저희가 치매 질문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. 앞으로도 이제 관련 질문 사항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들어오거나 저희들도 여러 군데서 정보를 듣고 또 우리가 그 환자를 직접 진료하면서 궁금해하시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또 모아서 나중에 또 이런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답글 달겠습니다. 저희들 방송 괜찮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.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했습니다.